거의 1년 가까이 계속돼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의사들이 자기 직업 이익에 너무나 참 철저하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인데요. 너무나 본인의 직업 이익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만도 상당해요. 물론 정부 여당이 너무 지금 조금 좀 더 타협을 하지 왜 못하나 이런 아쉬운 점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의료계가 지나치게 직업이익에만 지금 매몰되고 있어서 비판이 많은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느닷없이요, 그러니까 2026년도 의대 증원하는 거, 요거는 좀 유예하자. 이러면서 이제는요, 여야 갈등으로 지금 이 분란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나왔을 때 저도 이거 상당한 윤한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되겠구나.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 이미 나왔을 때부터 불을 끓고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본래 30날 예정돼 있던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용산과의 만찬 회동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로 아주 늦지감치 한 달 후, 추석이 15일에서 18일까지 연휴잖아요. 그러면 뭐 추석 끝나고 나서 금토일 날, 목금토 만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달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불만은 이게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개혁의 기본 틀을 머무는 것 아니냐, 문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불만이 표출된 다음에도 이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본인의 뜻, 마이 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틈을, 이 유난 갈라치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당에서 희망하는 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좀 불쏘시개를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재명이는 호기를 만났어요. 이재명이가 또 요 공간을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그때 의료 개혁 문제도 함께 다루자. 그러면서요, 본래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공개적으로 전 과정까지는 아니지만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게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갔거든요.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요 의료 개혁 문제를 다루니까 이게 지금 밀실 회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재명이가 불을 지르고 들어오니까 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을 한 세력들, 이낙연 개혁, 요 새로운 미래의 현 대표는 전병헌 전 의원이에요. 삼선 의원이고 정무수석까지 했는데 이분이 아니 DJ 같은 경우는 의학 부록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느냐. 요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느냐.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내놓고 반대할 수가 있느냐. DJ를 배워라. 요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요, 현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민낯, 의료계의 민낯을 지적하고 났어요. 그래서 요 파장이 지금 굉장히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동영을 31일 날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난번 총선 때 말이죠. 이 지지를 호소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0대들은 죽어라고 여론조사를 해도 응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노인 여러분들께서는 20대로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죄가 되는 겁니다. 정동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도 노인들은 투표하지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노인들한테 20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거든요. 그러면 가중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 잘만 하면 이게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배지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진우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10월 11일 달 되면 2개의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당에서 그야말로 사법 테러에 가까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적 유죄 판결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서 유죄 판결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434원이라고는 선거비 보조금 요거를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요거를 막으려고 사법 테러를 다 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뭐 소리가 괜찮은가 보죠? 예, 별로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요. 급히 지금 장소를 옮겨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불쾌하냐? 요거를 볼 수 있는, 이미 이제 언론에 다 알려졌으니까 우선요, 30일 날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한동훈 그 대표의 지도부가 되겠죠. 만찬을 하게 됐는데 요거를 뒤로 밀어놨어요. 뒤로 미루는 것도 너지감치 추석이 끝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명분적으로는요. 29일, 30일에 이틀간 국민의힘 지금 연찬회가 있는데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그 명분으로 대통령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2026년도 1학년 한 학년 6년도 한 번만 의대 정원을 좀 유예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게 이제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여기 그 만찬 연기를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그 제대로 나이 속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한동훈이도 서로가 불쾌하다.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이 불쾌의 강도를 어느 정도나 뭘로 또 잡을 수 있느냐? 대통령실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2026년도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 요거를 쫙 설명하는데 무려 69번이나 기자들한테 69번. 1시간 동안을 설명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요거를 갖다가 유예하자? 요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전부 다 공표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전개돼가지고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 자, 이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2026년도 유예안을 끌고 나온 것도 이제 불쾌한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한동훈이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 더더욱이 기분이 나쁘고 또 세 번째로 더 기분이 나쁜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이 한번 대안을 내놔봐라. 요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는 없는데 그래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테스트 이쪽 한번 요거를 좀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까? 자, 잠깐만요. 예, 그러면요. 요거를 제가 없애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난다신데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어디 제가 한번 제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잘 나오는데요. 지금 소리가 지금 잘 나오는데 제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잘 나오는데 자 나는 나님 소리가 안 들리시면요 나는 나님은 그 스마트폰에 이 소리가 또 죽여져 있는지 반려견이면 잘 들린다고 그러네요. 예, 다들 잘 들리시는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나는 나님은 이제 본인의 이 핸드폰을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도 잘 들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문을 여러분께, 이게 지금 이제 입장문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적했던 문제점이랑 똑같아요. 예, 소리 이상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실 적에 저도 굉장히 민감한데, 예, 조금 본인의 핸드폰에 이 스피커가 꺼져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실수할 경우가 있지만, 예, 모든 분들이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요,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크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미 의대별로, 대학별로 정원이 다 배정이 돼서 공표까지 확 된 상황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지금 이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추석 특별 대책은 지금 정부가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있죠. 자, 그 내용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 대책을 마련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은 보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실 것이고, 정원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이고 의료계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전공의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사가 증원돼도 정부 예측으로서는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서 소득이 줄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그 닥터들 해외에서 지금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여러분들 뭐 지금 특히 일본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우리 동포군이 이제 큰 이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서울에 와서 의료 진단을 받아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잖아요. 뭐 암 치료 받으러 간다? 미국의 최고 유명한 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암 치료도 전국 세계에서 1등 가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가 세계 최고를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의료 증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바이 이런 데 대한민국 병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대 병원이. 이게 얼마나 큰 국력의 신장이고 의료 산업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시간에 그걸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의료 수입이 지금 줄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이건 핑계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전부 의사로 몰리는데 그 중에 말이죠. 휘바이처 선생 같은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걱정돼요. 아니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나 의사하면 소득도 소득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연봉 3억 4억 가는 게 의사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소명의식은 최소한도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 의료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의사, 뭐 협회가 됐든 뭐가 됐든 참 이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질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 때 이제 응급실에 이제 경증 환자들이 몰리지 않고 정말 중증 환자들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군의관도 지금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당직 병원 의원을 추석 때는 4,000여으로 늘리고 말이죠. 그리고 특성화 병원, 군병원, 공공의료기관도 전부 다 개방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석 응급 중에는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갖다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 포인트 상향해서 250%까지 전문의들의 진찰료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해주면 이게 의사들이 반발한다? 야,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서 본인들의 호주머니가만 채우겠다고는 이 의사. 그야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의료계를 질타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용산 대통령에 있어서 65분간에 걸쳐 1시간 이상 이렇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금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북에다가 2번씩이나 또 한 번 반격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입장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이 의료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뭐냐? 내놔. 여기에 대해서 더 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고 있느냐? 국가의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라. 예, 그러면서 말이죠.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계속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는 당정 이견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불이 붙어서 열불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나타났느냐? 예. 그리고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내온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한동훈에게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산을 밀치어가면서까지 한동훈 대표만 부각시킨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당 내부의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당 대표가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정부 측에 다양한 의견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언론에 노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견이 있더라도 조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자, 김건희 여사 문제 갖고 시비해. 김경수 복권 가지고 또 시비해. 이번에는 의료 가지고 또 시비해. 도대체 당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하고 일일이 각을 세워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 중에는요,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획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러나 객관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상 야당과 전시 상태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내 반응도 그렇고 언론계 반응도 그래요. 당 대표가 민심 전달하는 거 전달해야죠. 그러나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물밑에서 조용조용하게 조율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당 대표나 되면서 이거 이준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페북에다 쫙 올려갖고 또 반발하고 그래? 용산 너희들 입장 한번 내놔봐. 무슨 비아냥거리시도록 이거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 당 대표로서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숙련된 모습, 정치적인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은 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되고 있고요. 이렇게 갈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조리 야당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정부 여당의 자리가 정부 여당의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감한 이슈마다 다 당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계 개편설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계 개편설도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 요 틈을 그야말로 놓칠세라 여기에 불을 지르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5년 안에 200만 명 늘리지 말고 그러면은 10년간,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2배로 늘려서 기간 10년 동안에 2,000명씩 늘리면 될 것 아니냐. 느닷없이 속도 조절로를 내세우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5년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에서 느닷없이 그냥 잠자다가 생각이 나고 한 게 아니고 의료계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딱 뽑아보니까 베스트 옵션이 5년간 매년 2,000명. 요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술 먹다가 이 사업하는 장사들이 무슨 이게 소비자하고 흥정하듯이 5년 2,000명 안 돼. 그러면 10년에 하지.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이재명의 이 꼼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가 중대한 이게 27년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과거 정부도 27년간 의료 개혁을 손댈려다가 의료계에 반발이 많으니까 이 정리를 못했던 거예요. 27년간이나. 27년간 썩어 빠진 이 의료 개혁 문제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한순간에 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요 의료계의 반발이 이렇게 지금 센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27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도 못한 걸 윤 대통령이 지금 총대를 맨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의료계획 때문에 당 지지율도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번 총선 참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여기에 죄를 뿌려. 그러니까 조한하고 이재명이가 또다시 죄를 뿌리는 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전병헌 새미래 대표가
바로 이러한 이재명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DJ를 배워라 이재명이요. DJ는 의약부도 하나 하는데도 여러 그 수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관철시켰다. 예. 그런데 요 틈을 지금 이제 들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게 하고는 이재명이는 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요렇게 전제를 달면서도 요 비집고 들어오고는 이재명이도 현실 외면하는 거, 자기의 정치 이익을 위한 것인 거, 요거 잘못됐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문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상당히 치른 시점에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인더에 빠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료계의 심각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학 분업을 완성했던 사례를 이재명이 너는 의미를 한번 반성을 해봐라. 요렇게 이병헌, 전병헌,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 정무수석까지 했죠. 요 분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균형 감각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27년 만에 처음으로 총대를 먹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1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까지 투쟁을 이 의료계의 투쟁에 강력히 꿋꿋하게 요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의료개혁을 갖다가 후퇴시켜? 그러면은요,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27년 동안 못한 거 윤 대통령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로 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의료개혁은 이 정도는 이제 하고,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서 정동영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일 소환 통보가 됐는데, 바로, 지난 12월 달에 이제 한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0대들은 죽어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고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다 끊어버린다. 여러분들이 20대를 좀 해주십사. 요렇게 거짓으로 자기 연령을 속여서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조를 위반한 겁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이 위반이 되는데 이 규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다수의 선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이런 것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딱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정동영 당시 후보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음해한 거야. 그런 사실이 없어. 요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딱 터져버리니까 이 녹취록 터지면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시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영 의원을 갖다가 소환 조사하면 이건 뭐 시간이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본인이 딱 이실직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정동영이는 과거에요. 노인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한번 했죠? 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노인들한테 20대로 거짓말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씩 죄질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가중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100만 원 이상의 선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건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지금 채널 A 정치 시그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판사들 견제하고, 검사들 견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악법을 만들어까지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거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이것은
사법 테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사법 테러를 하고 있느냐?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자, 이 배지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 대선 때 받아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에 갖은 압박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의정교사 공직선거법 둘 다 무조건하고 최소한도 둘 다 유죄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최소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지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된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법부 압박은 심하다. 예, 그리고요,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요. 본인이 변호인이라면 2심에서 시간을 얼마나 끌쓸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왜? 이건 너무나 간단하니까. 그래서 2심, 3심까지 속전속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이 부를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새롭게 부를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 상황이 이재명한테 결코 유리한 게 단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됐지만은 이거 재판 미뤄봐야 한 2주밖에 더 되느냐. 요거 앞으로 저 재판은 일정대로 제대로 딱딱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대장도 재판마저도 또 늦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진우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재판 지연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느닷없이 코로나에 걸려 버리는 거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먹고 걸렸는지도 의심이 가요. 예, 그 정도로 꼼수를 쓰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꼼수와 거짓말의 수위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가 봐야 알아요. 자,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이제 임박하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이런 수사한 검사들을 찍어서 사법 테러를 하고 있고 법원까지 찍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병주가 지금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말로가 됐든 법안으로 됐든 간에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송이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